삼성전자에 이어 삼성금융 계열사의 정기 인사도 예고돼 있습니다. 삼성금융계열사 역시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인사에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금융계열사의 사장단 인사가 이르면 내일 단행될 예정입니다.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와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대표는 삼성증권 CFO를 거쳐 삼성자산운용 대표, 2020년부터는 삼성생명 대표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금리 인상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 대표 역시 지난해 삼성카드의 최대 실적을 이끌어내며 대표이사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조달 시장 악조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개선된 실적을 내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유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는 지난해 선임된 만큼 이번 인사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삼성 사장단 인사의 전통적인 60세 룰이 적용될 경우 1964년생인 전 대표의 용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큰 데다 내년 보험업계의 새 회계 제도가 시행되는 과도기인 만큼 무리한 변화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을 묶어 시너지를 내겠다며 올해 초 출범한 삼성금융네트워크스. 이렇다 할 흥행을 거두진 못했지만 CEO 대부분 유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그만큼 새로운 한 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이 될 텐데 삼성금융네트워크스가 넘어야 할 과제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내년 삼성금융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통합인데요. 예. 이 삼성그룹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금융 네트워크스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야심차게 삼성 전용 이제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모니모를 내놨는데요. 이 계열사와 어플의 통합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빅테크라든지 핀테크 기업들에게 좀 대항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이쪽 급속도로 성장한 비대면 채널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이들을 좀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또 출시 당시에 이 모니모가 개인정보 유출로 문매를 맞은 점도 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장단의 공통 과제가 이 모니모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애플페이도 지금 국내 상륙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니모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통합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삼성생명이 이제 29가지 기능을 내년에 모니모로 통합을 한다라고 하고 삼성화재나 다른 금융사들은 아예 계획도 잡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다시 떠오르는 과제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삼성생명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많이 못 갖게 하는 법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실제 법안의 이름은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네. 이 보험사가 가진 주식이나 채권 이것을 이제 시가로 평가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삼성생명이 가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칭이 삼성생명법으로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이 현재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열사 주식을 3%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당 1,072원인 취득원가를 총 자산 규제에 대입하면 한 5,400억 원 수준으로 총 자산인 314조 원에 3%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 시가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31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3%를 넘어서 이 초과한 자산은 팔아야 됩니다. 이 삼성 지배 구조에 대한 대수술이 예상되는 데다가 이때 만일에 또 시장에 그 주식이 쏟아지면 이 많은 투자자들이 좀 노심초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까지는 삼성생명법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데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정무 이 법안 소위에서 상정돼서 논의가 되긴 했지만 이 국회 정쟁에 밀려서 이를 좀 다루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삼성생명의 어떤 국회에서 논의된 것이 이번이 세 번째고,
또 매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삼성금융 사장단 입장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뤄본 사안들 외에도 금융업계로 한정해서 보면 또 중요한 과제가 또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IFRS 17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현금을 더 많이 비축해둬라 이런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이런 게 이제 주요 관점인데 예. 이 보험사의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0월부터 금감원이 보험사를 좀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를 챙겨왔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IFRS 17에 대한 어떤 회계 전환 관련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준비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제 개시 시점 보험 부채가 역마진 손실 등을 통해서 반영해서 한 3조 원 정도 늘어나고 또 자본은 세금 효과로 한 1조 원을 제외하고 2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동 때문에 그 삼성의 어떤 가장 좋았던 배당 여력은 당분간 없겠지만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꾸준한 주주 환원은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계 기준 강화 문제는 큰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고 이 삼성 금융사들 실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실적이 좀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화재 같은 경우에 많이들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실손 보험료에 대한 좀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해율이 낮아진 자동차 보험료는 낮추고 그리고 또 적자가 늘어난 실손 보험료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세대에 이 손해율이 118%에 달합니다. 이 사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이 보험사들이 적자를 낸다는 것인데 예. 이 보험사들이 어떤 적자가 늘기 때문에 한 10% 후반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지만 당국이 만약 여기다 제동을 걸면 결국은 한 인상률이 어느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인데 이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내장에 대한 어떤 지급 심사가 좀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위험 손해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업계가 보험료 인하가 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 결정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금융사들의 신용 위험 부분도 또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서서 증시 프레즘에서는 단기 자금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삼성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착공이나 분양에 마련되는 어떤 자금 관련해 가지고 부실의 어떤 위험 신호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연구원에서도 이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의 대부분 좀 지급 보증을 하고 있고 이 후순위가 아니라 1순위에 많이들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한 만큼 긴장은 늦출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PF 대출 잔액이 삼성생명이 6조 5천억 원에 달하고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3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문제되는 자산은 없습니다만 이 내년 초 보수적인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